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5500GT 기반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PC, 일상적인 PC 한 대 제작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는 며칠 전에 한 어머니께서 저녁 무렵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가정에서 쓸 만한 PC가 뭐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자녀분이 쓰실 PC인 줄 알고 뭐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게 뭐가 필요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 스스로가 사용하실 PC다. 그리고 용도는 그냥 인터넷 서핑과 유튜브 영상 감상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모든 게 다 풀세트였으면 좋겠다.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풀세트고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은 다 끝났고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까지도 마쳤고 이제 출고 직전인데요. 자, 그 제작 과정을 어떻게 조립이 됐고 어떻게 세팅이 됐고 그다음에 이 부품을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의 PC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헤비한 거 말고 라이트한 업무를 본다. 영상이라든가 뭐 유튜브 감상 뭐 이런 문서 작성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자녀 PC, 어르신들 PC도 라이젠 5500GT면은 정말 좋은 CPU니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뭐 모니터라든가 뭐 케이스 그다음에 화이트 테마로 모든 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키보드도 그렇고 지금 사운드바는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뒤집어 보면은 화이트 색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CPU는 라이젠 5500GT 그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보이고 있고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고 그리고 뭐 기본 클럭 3.6에서 부스트 클럭 4.4기가까지 올라가는 CPU죠.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있어서 꽤나 내장 그래픽이 쓸만해요. 어떤 거에 비해서 인텔 동일 그 가격대에 비해서 쓸만하니까 혹시라도 나는 좀 멀티미디어적으로도 좀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인텔보다는 라이젠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CPU 같은 경우는 정품을 쓰고 있어서 무상 AS 기간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나와 견적 사이트에서 한번 현재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더니만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와 있죠. 자, 지금 16만 7,75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인텔로 따지게 되면은 일단은 CPU에 이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i3 12세대부터 12100 한 17만 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13세대 볼게요. 13100 18만 2천 원. 그다음에 14100 한 이 정 이렇게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가격대에서는 인텔로 따지게 되면 내장 그래픽이 있고 했을 때 i3 등급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나는 i5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12400부터 한번 볼게요. 12400 20만 원이 넘어가죠. 그다음에 13400 자 20만 원 25만 원 되고요. 14400 i5 등급으로 가게 돼서는 도저히 이제 10만 원 안쪽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가격이 돼 버려요. 물론 예산이 한정이 없다 그러면은 좋은 거 비싼 거 쓰면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나한테 딱 맞는 옷이 뭔지 편안한 옷이 뭔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i5는 일단은 번외 빼고요. 요렇게 한번 성능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라이젠 5500 GT. 자, 지금은 패스마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아주 딱 직관적으로 이제 성능 비교를 해 주고 간단한 스펙 같은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3100, 14100 까지 넣고 컴페어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가격은 제일 싸요. 16만 7천 원. 얘랑 비슷한 게 17만 원이 있고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비싼 것까지. 근데 이제 성능을 한번 보게 되면은 라이젠 5500 GT가 제일 왼쪽에 있고 일단 점수로 따져 봤을 때 제일 높아요. 그죠? 제일 높아요. 그리고 코어랑 스레드 수도 제일 많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4코어 8스레드, 4코어 8스레드, 4코어 8스레드. 아무래도 i3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클럭 스피드가 3.6이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그다음에 부스트 클럭은 4.4까지 올라가요. 물론 뭐
X3 14100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어와 스레드가 조금 더 얘가 많다. 뭐 세세한 거 비교는 한번 참고로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 중에서 왜 또 이거를 선택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 카드. 요즘에 외장 그래픽 카드 하나가 PC 한 대 가격을 넘잖아요. 뭐 4060 뭐 해도 4060만 하더라도 벌써 4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또 엔가나 뭐 RX 6600 해도 벌써 컴퓨터 그 금액이 확 뛰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도 어느 정도의 사무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서 간간히 즐길 수 있는 뭐 롤이라든가 오버워치도 돌아갈 만한 사양을 찾다 보니 이제 5500GT가 조금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클레브 SN코어죠. 클레브 8기가짜리 두 개로 듀얼 코어 16기가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8기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약간 할당을 해가요. 그래서 16기가로 듀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속도는 3200이고요. 그리고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AS 기간도 뭐 그렇게 제품 이거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골머리 썩을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넘어갔는데 CPU 같은 경우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인가?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SD는 제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컬러풀 CN600 프로 512기가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속도 잘 뽑아주는 SSD예요. 물론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선택했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뭐 제 영상 같은 것들 보시면은 뭐 라이젠 5500GT라던가 뭐 라이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라던가 봐서도 이 SSD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는 뭐 앉아서 그냥 벤치마크 돌리고 요거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이런 것보다 정말로 엔드 유저를 만나면서 그 피드백도 들어보고, 저도 일종의 판매자이긴 하지만은 구매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안정성도 그렇고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심 있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정격 600W입니다.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 벌크 제품으로 샀어요. 박스 제품하고 벌크 제품의 차이는 단지 박스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 에너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다른 제품들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CPU 같은 경우에는 벌크냐 정품이냐에 따라서 무상 AS 기간이 좀 상이하거나 아니면은 유통사가 좀 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너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동일하게 박스가 있건 없건 동일하게 동일한 제품, 동일한 AS 기간을 보증을 해줘서 박스값 요즘에 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괜히 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조금 단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벌크 제품으로 샀고요. 무상 AS 기간 5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충실한 보호 회로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영상 한번 보시면은 한두 대 판매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용을 했고 많이 컴퓨터를 세팅을 해봤고 초도 분량이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지금까지 뭐 200대 300대로 조립을 해봐도 뭐 한 개, 두 개, 뭐 요 정도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이 메인보드 역시도 한 개, 두 개 제가 판매를 하고 세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주 많이 판매를 해봤고 또 고객님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로도 제가 5600 그 이상도 장착을 해서 5600이 제일 많았어요. 5600도 장착을 해서도 뭐 부족하거나 성능을 잘 뽑아주지 못하는 증상 전혀 없이 되게 만족스러운 메인보드입니다. MSI A520M A 프로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제가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나는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완제품으로만 받으니까는 몰라요. 물론 다 새 제품으로 다 조립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조금이나마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 뜯는 것부터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SSD 고정 나사도 조금 메인보드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보다 약간 머리통이 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안정성 있게, 조금이나마 안정성 있게 지지를 하라고 이렇게 머리통이 큰 걸로 장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MD 정품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던 가이드를 제거를 해야 돼요. 가이드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CP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핀이 밖으로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요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요거 장착할 때는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장착을 하고 있고, 요거 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자칫 꽂다가 빗나가게 꽂거나 아니면은 딱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이거 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정말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거의 이게 PC 조립의 초입 단계잖아요. 초입 단계부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정말 막 머리 아프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막 인터넷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작업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PU를 장착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SSD, 그다음에 CPU 쿨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자, 케이스는 V200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 많이 올렸죠. 화이트냐 블랙이냐 색상은 두 가지인데 요거 굉장히 깔끔해요. 자, 특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옆 넓이는 일반적인 PC랑 비슷한데 앞뒤 길이가 조금 짧아요. 짧고 좀 컴팩트하고, 그다음에 전면부에 전원 스위치 하나 있고 불 들어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어폰하고 마이크 단자는 하나로 돼 있고, 그다음에 USB 2.0, 3.0, 그다음에 C 타입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USB 3.0이랑 같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환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에서 C 타입 이거 포트 있는 거는 찾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앞 베젤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짜져 있어 가지고 이것도 조금 고급스러움과 아주 좀 세련감, 그다음에 어 되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이거는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장착을 하실 때는 메인보드 홀에 맞게끔 고정핀을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케이스는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고정핀이 장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그 케이스 제조사에서 이렇게 메인보드 높이 고정 핀을 주는데 요거를 꼭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고정 핀은 뭐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는 첫째가 있고, 둘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지지를 해주냐 해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장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메인보드가 들떡거리거나 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24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때나 혹은 전면부 프론트 패널 연결할 때 있잖아요. 전면부 프론트 패널 연결할 때 이 뒤에 있는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케이스랑 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메인보드랑 케이스는 약간 이 높이만큼 약간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이제 공기 플로우 같은 거 발열적인 부분도 컨트롤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정 높이 핀은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우측 하단 아랫부분에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 고정핀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V200 케이스라든가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AS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요거 없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립했다가 처음부터 뭔가 안 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요거 간과하셔 가지고 힘으로 누르다가 또 전원까지 켰는데 이제 불필요한 접촉 때문에 이렇게 메인보드 손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거 꼭 유의해서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대로 다 장착했고 나사 5개가 있는데 밑에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 케이스 펜도 이제 빵끈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빵끈이 아니라 빵끈으로 처음에 되어 있는데 전 빵끈에 있는 그 철사에 대한 위험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철사 끝부분에 뭐 물론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빵끈 아시죠? 빵끈.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케이블 타인데 요렇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말아 가지고 우리 식빵 같은 거 사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빵끈이라고 하는데 빵끈으로 이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빵끈 끝에 철사가 교묘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소자의 접촉이라든가 이렇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일으키게 되면은 메인보드 불량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정말로 많이 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조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비품 스피커입니다. 비품 스피커는 원래 케이스의 부속품인데 요즘에는 잘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꾸민거 PC는 대량으로 사서 꾸민거 PC에서 조립하고 출고한 제품들은 이거를 달아드리는데, 이거를 왜 달아드리냐면 컴퓨터에서 특정한 부품이 이상이 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그 이상 부품이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삐 혹은 메모리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삐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에 따라서 이 패턴의 소리는 다르지만 패턴은 다르지만 그래도 만국 공통어로 통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멀리 이제 택배를 보냈는데 컴퓨터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옆에 가셔 가지고 제가 "전원을 한번 켜 주세요." 하면은 제 전화 소리로 삑 하고 소리가 나. 그러면은 본체는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내장으로 연결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랑 케이블 본체랑 케이블이 빠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 드릴 수도 있고 해서 요 비품 스피커는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도 본체가 문제인지 모니터가 문제인지 몰라. 근데 본체에서는 삑 소리가 나. 그러면 모니터 쪽으로 케이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뒤에 IO 실드를 정리를 해서 이게 이 금속 같은 거 밖으로 포트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포트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부러뜨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조립을 하실 때 IO 실드 먼저 정리를 하시고 조립하시면은 아주 좋은 조립품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부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성능, 호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패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쪽에서도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가 아예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뭐 벽돌 증상, 화면도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필요하시겠죠. 나는 지금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급의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바이오스 버전을 보시고 또 이 버전에서 이제 허용하는 호환이 되는 CPU를 보셨을 때 한 단계 윗 등급이야. 그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CPU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때도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능숙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고모부, 이모, 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주변의 PC 가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면은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세트로 다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키보드도 이제 로지텍 MK29 무선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조금 조용한 키감의 키보드 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바 아까는 모르셨죠? 이렇게 옆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화이트로 나오는 거고 아이리버 IBS 200 요거 가성비 괜찮은 사운드바입니다. 요즘에는 모니터 밑에다가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는 LG 27인치 화이트로 구성을 해서 다 깔맞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품 한 대 5500GT 어머님이 사용하실 만한 가정에서 사용하실 만한 PC를 제작 과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가정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 비싼 거를 또 돈을 주고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라이젠 5500GT는 정말 좋은 CPU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선택지에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추천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